안녕하세요 여러분, 매크로투데이 장한솔 매니저입니다. 어제 월요일에 발표된 2025년 4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에 대한 월가의 반응,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5월 초에 연휴가 우리 길었잖아요. 그때 중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상해랑 이제 수저우를 갔다 왔는데 중국 하도 망했다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가깝고 여행하기 좀 만만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좀 그 반중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갔다 왔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물가가 강남보다 비싸더라고요. 뭐 길거리 음식 이런 거는 싼 편인데, 좀 뭐 차려진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은 좀 옷이 엄청 싼 줄 알았는데, 옷 같은 거를 이제 사려고 해도 그냥 뭐 강남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제가 짜둔 예산을 2배나 초과해서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좀 놀라웠죠. 물론 상해가 좀 좋은 동네이긴 해요. 거기다가 뭐 노동절이다 해서 연휴 특수도 있었고 관광지 특수까지 있었을 테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비싼 물가인데 이 비싼 물가를 진짜 개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라워서 이 광경을 사진으로 담아왔는데, 수저우 졸정원이라는 관광지고요. 이게 이제 와이탄에서 바라본 그 도심인데, 광화문 뭐 시위하는 것 같죠?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들 다 합쳐도 이날 이 와이탄에 가서 하루 동안 본 사람들보다 적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물가도 10배가 넘게 비싸졌고, 이 인파랑 이 물가를 체감하고 오니까 중국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내수 소비 망했다, 뭐 이러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게 중국 자체가 이제 땅이 워낙에 크고 외지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균치가 낮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중국 시장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체감은 뭐 그랬어도 시장에서 먹히는 거는 정량화된 지표, 뭐 수치 이런 거죠. 그래서 천천히 어저께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발표된 공식 수치들이라서 그 의미가 좀 큽니다. 관세 완화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실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를 쳐왔어요. 산업 생산인데 중국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근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는 했는데 긍정적인 지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3월에 7.7%였기 때문에 3월에 비해선 좀 둔화가 됐다.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이터 통신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중국 4월 공장 생산은 둔화됐지만 예상외로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 둔화는 됐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아서 괜찮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에는 이 선제 지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월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월가에서는 이거는 구조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미국과 관세 휴전 직전에 수출업체들이 재고를 밀어내기 한 거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좀 서두른 정황들이 보이기는 해요. 중국 내 주요 뭐 수출 항목인 전자부품, 뭐 의류, 자동차 부품 이런 거에서 일시적으로 출하량 증가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중국 소매 판매인데요. 이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0이었어요. 6.0이었는데 요거를 하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베이징, 상하이, 뭐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도 고가 소비재 구매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감한 거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노동절이라는 연휴 기간 동안 갔다 온 거긴 한데, 갔을 때 이제 매장, 애플 매장이나 뭐 초콜릿 그 M&M 매장 뭐 이런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구경도 좀 사람에 치여서 못하고 나왔거든요. 백화점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뭐 불구하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뭐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했죠. 잘 나왔는데 예상한 것보다는 안 나왔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소비 진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가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제한적이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고정자산 투자 이어서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4% 증가했습니다. 근데 1분기 수치가 4.2%였으니까 역시 둔화된 거죠. 여기 4.2%였으니까 둔화가 된 겁니다. 민간 투자가 줄어들었고요. 국영기업 중심의 인프라 투자만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 설비 투자 뭐 이런 데는 정체가 됐고, 민간 건설 프로젝트 역시 축소가 되고 있다.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4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 하락세고요. 중고주택도 거의 모든 도시에서 가격이 떨어졌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도시에서 이 구매 제한을 완화를 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지금 중국 지표들이나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면은, 산업 생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산업 생산은 긍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소비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내수 기반 그런 경제가 약하다라는 판단이죠. 로이터 통신인데요. 이 4월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90일짜리 단기 휴전일 뿐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 뭐 이런 평가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역시 무역전쟁이랑 국내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 경제 과제를 갖고 있다. 역시나 불확실성이 중국 소비를 위축하고 있고, 중국 소비 심리를 위축하고 있고, 부동산이 내수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뭐 똑같아요. 산업 생산은 견조하지만 내수 소비랑 부동산 문제다.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5월 실에 중국 4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0.1%였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마이너스 2.7%였어요. 이거는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여 있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경제는 어떻게 살릴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전문가들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답을 해오고 있어요. 기준금리 낮추고 뭐 유동성 공급하는 거 좋았지만, 그리고 통화정책도 좋았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은행 시스템 높은 자본 압박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 PF 뭐 이런 거 대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너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헬스케어나 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뭐 손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저축만 해, 소비 좀 해 라고 소비를 좀 유도할 유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슈카월드인데, 슈카월드에서 중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가 있던데, 요것도 역시 이제 중국 보시면은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 그리고 소비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휴전이죠. 미중 무역 전쟁. 이것도 한 두 번 다뤘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했고, 그리고 중국도 같이 인하를 했는데, 언뜻 보면은 양국 관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죠. 네, 그리고 실제로 4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투자금이 좀 늘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UBS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세가 완화가 됐다고 해도 수입 품목 비중을 감안하면은 그 수입 품목별 비중이죠. 품목별 비중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평균 과세는 여전히 30%에서 45%, 뭐 대충 한 44%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UBS에서. 이게 결국 낮은 수치는 아니죠. 특히 뭐 반도체, 통신, 철강 뭐 이런 핵심 품목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 협상이 됐다고 해도 뭐 사실상 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맥쿼리에서도 여전히 관세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앞으로 이 수출량에 대해서 30%에서 35%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 감소, 또 고용 위축 이런 것도 우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혼란스럽죠. 중국이 혼란스러워요. 투자자들의 시각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MSCI 차이나 지수, 뭐 항생테크 지수, 뭐 이런 것도 뭐 일시적으로 협상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뭐 4월에는 좀 유출이 많았고 외국인이 중국 ETF에 담는 그 비중 유출이 많았고 자금 유출이 많았고 5월에는 그래도 좀 유입이 됐었는데 5월 15일에 또 보면은 또 2.21억 달러 홍콩 달러로 순매도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 해가지고 어지러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4월 중국 경제 지표는 단기적 반등 그리고 장기적 구조적 문제가 뒤섞여서 복합적인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째로 이제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게 중요하겠고 또 중국에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될지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이 발표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요 흐름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관련 이슈들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겠고요. 둘째로 이제 외국인 자금도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외국인 자금이 이동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면 신뢰가 회복됐다 아니구나를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문제, 내수 문제 이런 거 없이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가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